여러분, 혹시 오늘도 세수하셨는데 얼굴이 땡기시나요? 푸석푸석하고 갈라지는 얼굴, 화장은 자꾸 들뜨고 몸은 씻을수록 더 건조해지시나요? 목욕탕도 주기적으로 가시죠? 때 좀 벗겨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이셨다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피부를 되돌리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10년은 젊게 보이고 탱글탱글 좋아지려면요. 더 바르는 것보다 덜 건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생기 없는 피부, 가려움과 당김, 장각질과 뜨는 메이크업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보습제를 늘렸는데도 왜 더 건조해질까요? 이거예요. 검사를 해보면요. 제품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생활 습관이 원인이에요. 뜨거운 물로 오래 씻기, 세게 문지르기, 주에 한두 번씩 정해놓고 각질 제거하기. 이런 행동들이요. 피부의 가장 바깥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을 매일 조금씩 헐게 만들어요. 장벽이 헐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빨리 날아가고 외부 자극이 쉽게 침투하겠죠? 그 결과는 단순 건조를 넘어서 반복되는 가려움과 홍조, 심하면 습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는 더 오랫동안 흔적을 남기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씻고 어디까지 건드리고 언제 멈추느냐를 먼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피부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내용이 필요하실 부모님, 배우자,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가려운 밤이 오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읽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꼭 주기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각질 제거예요. 왜 각질 제거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키우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드려 볼게요. 피부의 각질층은요. 오래된 쓰레기가 아니에요. 벽돌과 모르타르로 쌓아 올린 지붕과 같아요. 금이 같다고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바로 스며들지요.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겉이 울퉁불퉁해 보여서 벗겨내면 잠깐은 매끈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수분은 더 빨리 증발하고 따가움과 붉어짐이 오래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요. 호르몬 변화와 피지 감소로 피부 기름 회복이 늦어져서 한 번의 과한 스크럽이 몇 주의 건조와 가려움으로 이어지곤 해요. 많은 분들이 개운함을 이유로 오래, 뜨겁게, 세게 씻으시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럼 왜 샤워 시간을 줄이고 문지르기를 멈춰야 하는지와 일상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뜨거운 물이 노폐물을 더 잘 녹이지 않나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 피부의 기름층은요, 마치 비닐 포장처럼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한번 녹아내리면 회복하는데 최소 며칠에서 길면 2주가 걸리고요. 그래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매일매일 그 보호막을 녹이고 있는 셈이죠. 또 한 가지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래도 오래 씻어야 깨끗하지. 근데요. 깨끗해지는 건 시간보다 씻는 습관에 달려 있어요. 건강한 피부라면 하루 한 번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오래 있으면요. 피부가 불필요하게 불어서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자극 물질이 들어오면서 염증이 잘 생겨요. 세수도 10분 넘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너무 길죠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샤워는 왜 그렇게 오래 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피부예요. 똑같이 보호막이 있고 똑같이 자극을 받죠. 결국 얼굴이든 몸이든 오래 씻는 건 과식이랑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피부도 과도하게 씻으면
자극을 소화하지 못해요. 특히 목욕탕 문화에서 자란 세대일수록 이 습관을 끊기가 너무 어렵죠.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는 느낌. 그게 사실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때 느끼는 부드러움은요, 새살이 드러나서 느끼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새살이 아직 덜 성숙한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동시에 방어력이 제로인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한번 벗겨진 피부는요, 공기 중 미세먼지, 세제, 수돗물 염소에도 쉽게 자극받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좋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가렵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피부는 종이보다 얇다고요. 종이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은 하루가 지나도 남죠. 그럼 피부는 어떨까요?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때를 밀거나 스크럽을 자주 하는 건요, 얇은 비닐 위를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겉으론 깨끗해 보여도 그 아래 보호막은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안 밀면 냄새나지 않나요? 땀 냄새는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냄새는 각질 때문이 아니라 피지와 땀의 산화 때문입니다. 문지르지 않아도, 물로 흘려보내기만 해도 냄새는 충분히 줄어요. 비누는 기름이 많은 부위만 쓰세요. 얼굴, 가슴 등 윗부분, 겨드랑이, 사타구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아래 팔이랑 다리, 복부는 그냥 물로 헹궈주면 돼요. 하루 한 번, 5분 안에 이 정도면 몸 전체의 위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팁을 3가지 드릴게요. 첫째, 샤워는 물 온도 37도에서 38도 이하로. 손등으로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한 해 정도가 기준이에요. 둘째,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하세요. 머리 감고 상체 비누칠하고 헹구기.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셋째,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닦으세요. 수분을 남겨둬야 그 위에 바르는 보습제가 제대로 흡착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요, 혈관 탄력이 줄어들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순간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를 위해서뿐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샤워는 짧고 미지근하게 해요. 만약 겨울철에 몸이 너무 차가운 분들은 샤워 전후로 간단히 어깨를 돌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몸을 먼저 데우고 씻으면 훨씬 덜 춥고 피부도 자극을 덜 받아요. 피부를 망치는 3가지 아시겠죠? 뜨겁게, 오래, 세게. 이 3단어만 오늘 외워두시면 오늘 저녁 샤워부터 당장 기초부터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팔꿈치나 발꿈치가 까칠하고 거칠다고 하시죠?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금세 다시 하얗게 일어나신다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에요. 실제로 연령이 들면 각질이 두꺼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습관만 바꿔도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팔꿈치랑 발꿈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참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면 더 많이 오시고요. 환자분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부위를 자주 문지른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팔을 괴는 습관, TV 보면서 무릎을 베개에 비비는 습관, 그리고 발꿈치를 딱딱한 슬리퍼나 바닥에 자주 비비는 습관. 각질 제거 세게 하시는 분들, 이런 반복된 마찰이요? 피부 스스로 보호하려는 반응을 일으켜요.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더 단단해져야겠다 하고 스스로 각질을 쌓아 올려요. 결국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회색빛으로 변하는 거죠. 팔꿈치나 무릎의 거칠음은 대부분 이런 물리적 자극 때문이에요. 이럴 때 억지로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은 잠깐 부드럽지만 피부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방어벽을 만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 뒤에는 더 두꺼워진 각질이 돌아와요. 그래서 팔꿈치나 무릎은 제거보다 연화가 훨씬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소 우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거예요. 요소는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단단한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제품명에 우레아나, 우레아 10%, 20%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저는 보통 밤에 자기 전에 얇게 바르고 면양말이나 부드러운 면팔토시로 덮어두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보습이 오래 유지되고 자는 동안 흡수가 훨씬 잘 돼요.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지진 않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거칠던 팔꿈치가 살색으로 돌아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발꿈치는 살짝 다른데요. 팔꿈치는 습관이 문제라면 발꿈치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노화로 인한 피지 감소, 둘째는 무좀입니다. 먼저 노화의 경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피부의 기름층이 얇아지면서 발바닥이 건조해지고 두꺼워져요. 이건 병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갈라지고 통증까지 생겨요. 이럴 땐 우레아 크림으로 연화 관리를 하되 감염 징후가 없을 때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젊은 분인데도 발꿈치가 유난히 두껍고 하얗게 일어나거나 가려움이 있다면 무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단순 각질이 아니라 곰팡이 감염이에요. 혼자서 벗기거나 갈아내면 그 가루 속에 있는 균이 집안 전체로 퍼져요. 목욕용 발도구, 수건, 욕실 매트까지 전염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서 무좀약과 각질 연화제를 함께 써야 합니다. 억지로 깎지 말고 크림으로 부드럽게 녹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전동 각질 제거기를 많이 파는데요. 이거 한 번만 돌리면 새살처럼 매끈해진다는 문구.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 기계로 상처 입은 분들을 더 자주 봐요.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면 더 심한 통증과 진물로 이어져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주 위험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당뇨발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발은 밀지 말고 덮어주세요. 긁지 말고 감싸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평생 발 건강은 지키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밤 우레아 크림을 얇게 도포해 주세요. 둘째, 면양말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덮으세요. 셋째, 하루 한두 번 미온수로 발 씻으시고 절대 문지르지는 마세요. 넷째, 발꿈치 가려움과 냄새, 균열이 지속되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다섯째, 집안 슬리퍼는 딱딱한 고무 대신 푹신한 패브릭 소재로 교체해서 신으세요. 특히 마지막 팁은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데요. 딱딱한 바닥이나 플라스틱 슬리퍼는 피부에 반복 자극을 줘요. 매일 몇 시간씩 누적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각질이 두꺼워지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피부는 금방 달라집니다. 팔꿈치, 무릎과 발꿈치 관리의 핵심은 벗기지 말고 부드럽게 덮기예요. 피부를 억지로 새로 만들려 하지 말고 천천히 길러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을 막는 건강 습관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부위의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기면 혈당이 높은 분들, 면역이 약한 분들은 엉뚱하게 큰 병으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피부의 작은 틈이 전신 건강의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 피부는 덜 만질수록 건강해진다는 원리를 감이 오시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화장은 꼼꼼히 해야 하지만 지우는 건 더 꼼꼼히 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얼마나 어떻게 무엇으로 지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렌징은 기술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화장을 한 날에는 그날 안에 지우는 것. 단 이 원칙만 지켜도 피부는 절반 이상 지켜져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봐요.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해서 화장한 채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눈밑이 붉게 부어오르고 트러블이 생긴 경우예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죠.
어제 화장품이 안 맞았나? 하지만 사실은 그건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밤새 얼굴 위에 남은 화장 찌꺼기가 공기 중 먼지랑 피지, 땀이랑 섞여서 산화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산화물은 세균보다 더 강력한 자극 물질로 변해서 피부 장벽을 녹이고 모공을 막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화장은 하루를 예쁘게 만들어주지만 그날 안에 지우지 않으면 다음 날을 망친다고요. 그럼 언제 지우는 게 좋을까요? 잠들기 1시간 전, 저녁 식사 후처럼 쉬기 시작할 때 지우세요. 구체적인 클렌징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화장을 한 날이라면 첫 단계는 전용 클렌저 중에 오일이나 밤, 워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원칙은 문지르지 말 것입니다. 손으로 비비지 말고 충분한 양을 사용해서 화장과 클렌저가 스스로 섞이도록 10초만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세요. 이때 수건으로 문질러 닦지 말고 부드러운 티슈나 손바닥으로 물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단계인데요. 가벼운 세안제 한 번만입니다. 여기서 2번 세안이라고 해도 클렌징 세안제가 끝이에요. 클렌징 후 다시 클렌징을 하거나 폼 세안제를 2번 쓰는 건 오히려 과잉 세정이 돼요.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를 씻어내버리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거품으로 닿게만 해주세요. 피부는 닦는 게 아니라 헹구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라면 미온수로 한 번 더 가볍게 헹궈도 좋고요. 하지만 건성과 민감성 피부는 헹굼도 짧게 물이 얼굴에 닿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물도 결국은 세정제거든요. 지속적으로 닿으면 그 자체로 건조를 악화시켜요. 그럼 어떤 세안제를 써야 할까요? 요즘은 세정력보다 잔여감이 적은 제품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약산성이라는 말 많이 보셨죠? 피부의 자연 pH가 5.5 정도 살짝 산성이라 그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제품이 좋아요. 단 약산성이라 해도 성분이 너무 많거나 향이 강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비누 한 개로도 충분합니다. 제품을 늘리기보다 사용량과 시간을 줄이세요. 세안 직후에는 3분 안에 보습으로 수분을 봉인하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 가지 팁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클렌징 직후에는 기능성 화장품 사용은 잠시 쉬어주세요. 세안 직후는 피부가 자극에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하루 정도는 순한 보습제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 2회 정도는 메이크업 없는 날로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세요. 이렇게 들으시면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피부 관리의 핵심은 적게, 가볍게, 꾸준히입니다. 어렵게 할수록 오히려 자극을 주거든요. 진짜 피부 좋은 분들은요. 제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피부는요. 매일 회복과 손상을 반복해요. 우리가 할 일은 회복 쪽에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덜 씻기, 덜 문지르기, 덜 바르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킨 우리 피부를 하루 종일 보호해줄 생활 속 보습 루틴과 자외선 차단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시고 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피부가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우선 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바르는 시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샤워 끝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은 다음에 바르시죠? 이건 틀렸어요. 보습제는 피부가 약간 젖어 있을 때, 즉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발라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피부 위에 남은 물방울을 이용해서 크림이 수분을 잠그는 거예요. 이걸 수분 봉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손바닥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남겨둔 다음에 바르세요. 이게 바로 3분 보습법이라고 피부과에서 가장 강조하는 공식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습제를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보다 언제 바르느냐예요.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한 번, 샤워 후에 한 번, 그리고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덧바르면 돼요. 특히 난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하루 2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괜찮아요. 피부가 갈라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 바르는 양도 중요해요. 크림은 손톱 한 마디 정도, 얼굴 전체에 바를 양으로 충분합니다. 바르고 나서 번들거리면 그건 과한 거예요. 흡수되지 못한 크림은 오히려 모공을 막고 피부에 열을 가둬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윤기가 아니라 촉촉함이 기준이에요. 거울을 봤을 때 광이 번쩍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건강한 피부는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만졌을 때 보들보들한 탄력감이 느껴지는 피부예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하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돼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외선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의 70%는 그대로 통과해요. 그리고 유리창도 자외선 A는 막지 못해요. 실내에 있어도 얼굴이랑 손등, 목은 계속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이 UV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탄력을 떨어뜨려요. 결국 잔주름, 색소 침착, 기미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햇빛이 보이든 안 보이든 아침에 세수 후에 선크림은 양치질처럼 하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미용이 아니라 예방의학의 영역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꾸준히 바르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10년 후 피부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이미 생긴 주름이나 잡티보다 새로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도 간단해요. 하얗게 뜨지 않고 끈적이지 않으며 SPF 30 이상, PA가 3개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SPF는 햇빛 차단 시간, PA는 자외선 A 차단 강도를 뜻해요. 낮에 외출이 길다면 3-4시간마다 한 번씩 덧바르세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얼굴이 먼저 노화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남성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잘 발라주세요. 그럼 집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겨울철 난방이 강할 때는 가습기를 틀어두세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이 2배로 증가해요.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넓게 펴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물도 하루 1.5리터 정도는 꼭 마셔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건 결국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피부는 비싼 화장품보다 습관의 힘으로 유지됩니다. 5분 샤워, 3분 보습, 매일 자외선 차단. 이 3가지가 평생 피부를 지키는 3대 원칙이에요.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질환과 염증, 노화와 색소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의학적 실천이에요. 오늘 들으신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도 해주세요. 누군가의 가려움, 건조함, 트러블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피부는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샤워 시간을 줄이고 보습제 바르는 타이밍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피부는 젊어지고 회복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피부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